쳇바퀴 대신 책바퀴. 오늘도 우리는 책바퀴를 돌려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 그리고 파워풀하게 살기 위해 강추하는 책,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예, 윤홍규님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어서 더 신뢰가 가고, 우리 마음 그 깊은 이면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불안,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되짚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썸머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잘 반영해서 우리가 고객 상담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고객 상담할 때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응용편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자존감과 자신감과 그리고 자존심, 세 개의 차이가 뭘까요? 따단. 벌써 좀 글자가 다르죠. 글자 수는 세 개가 다 같은데 조금 아리까리한데, 자신감은 뭔가 내가 내 안에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대한 자기의 어떤 확신. 그리고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좀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은 내면의 거, 자존심은 외면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감은 뭔가 결과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과가 없으면 떨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자존감은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을 땐 자신감이 생기고, 성적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떤 상태건, 살이 찌건 실적이 안 좋건 뭔가 고객한테 컴플레인을 받았건 또는 이번에 업무 평가가 떨어졌건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개의 차이를 크게 비교하시자고 하면, 우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존심, 이게 조금 레벨이 낮아요. 상대에 의해서 상대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상대가 나를 존경해 줘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우는 자존심보다는 자신감이 좀 낮고요. 반면에 자신감도 너무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자존감은 상황과 결과와 상대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큰 사람은 훨씬 더 상대와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고객 상담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존감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예. 자존심 세가지고 고객이 말하는 거에 되게 영향받고, 자신감에 영향을 받아서 잘할 때 못할 때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이건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자존감의 요소예요.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내가 모든 걸 잘하진 않지만 나는 어떤 부분에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효능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뭔가 내가 맘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내가 내 팔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때요? 되게 효능감이 떨어지고 조절감이 떨어지겠죠. 어깨가 너무 아파서 내 맘대로 팔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안정감. 그래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자존감의 핵심이에요. 어때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뭐가 있는 것 같고 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받으면 나를 추스릴 수가 없어요. 나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렇다면 그 부분을 좀 키워야 되겠죠? 반면에 저는 뭐 조절을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제가 막 이렇게 지금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진 않아요. 늘 불안하고 조바심이 많아요. 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자존감을 정기 점검하셔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 몸 안 좋아지면 이렇게 영양제도 먹고 좀 나에게 뭔가 수면을 취하게 해주잖아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떨어졌을 땐 나의 마음에 영향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바로 오늘처럼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연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유독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분 있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귈 만할까?' 뭐 이런 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 갖고 누가 나한테 뭐 선물해 준다 그래도 "야 나한테 뭐 이렇게까지 해. 이러지 마. 부담스러워. 나한테 칭찬하지 마.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세 번째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늘 이렇게 막 화장 예쁘게 하고 막 늘 자신의 실제보다 약간 과하게 포장하는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끊임없이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전화 왜 안 받아?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이러면서 끊임없이 상대가 날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사람.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별이 무서워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 갖고 계속 뭔가 발전적인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별이 싫어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단 그냥 익숙하니까 연애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가 싸우는데 계속 끊지 못하는 '내가 헤어져야지, 헤어져야지.' 이러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연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스스로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연애는 이제 감 떨어졌네요. 이제 연애 얘기는 저에게 너무 먼 얘기고 저희 딸의 연애에나 좀 관심이 있을까. 저는 고객 상담할 때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연애는 아니 고객과 연애하는 거다. 서비스와 세일즈는 고객과 사랑을 나누고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고객과 연애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중에 이미 기혼자이신 분들은 사랑을 꿈꾸기보다 내가 고객하고 상담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지를 되돌아보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공식,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윤짱이 얘기해 주신 그 공식을 고객 상담에 비추어서 바꿔서 한번 응용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 내 지식이 부족하고 불안해서 늘 자신감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이 두려워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고 말문이 확 막히시는 분. 그다음 세 번째, 말이 좀 길어지고 이분이 화내면 어쩔까 싶어서 해야 될 말을 빙빙 둘러서 길게 하시는 분. 그다음 네 번째, 내 적성에 맞는지 늘 의심하면서 '아 난 아닌가 봐. 난 이 일하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하고 앉아 있나 봐.' 이러는 분. 그다음 다섯 번째, 다른 일 하기가 두려워서 이제 뭐 새로운 일 하기도 그냥 그렇고 '그냥 이게 그나마 제일 낫겠지.' 이러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그냥 이 일을 버티는 중이신 분.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맨날 '관둬야지, 관둬야지.' 이러면서 하고 계신 분. 아까 연애할 때랑 증상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연애할 때 내가 어떤 모습이냐랑도 되게 연결되고요. 또 연애가 이미 끝났다면 이제 자녀한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의 노후에 내가 살면서도 그 유사한 패턴을 그대로 갖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이래서만 그러지 실제 삶에선 안 그래요."라고 말한다면 삐 아니에요. 사실은 일할 때 여러분이 보이는 그 증상 그게 여러분이 자녀에게도 주로 보이는 증상 그리고 고객에게도 주로 보이는 증상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노후에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이는 증상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여섯 가지 패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선 첫 번째 두 가지죠. 내가 부족하고 뭔가 나는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나는 좀 두렵다. 고객이 늘 긴장이 되고 떨린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 거 있어. 못하는 거 있지만 그냥 사과하면 돼. 그리고 나는 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어.'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면 남한테 나의 실수를 들키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뭘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외운 게 정확한가?' 이러면서 여러분이 되게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존감은 다 잘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사실 지금 이 영상에 이렇게 이어폰이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거슬릴 텐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유용한 정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지금 용기를 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신뢰해야 그 말에 힘이 생겨요. 요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뭔가 말을 좀 빙빙 둘러 말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도 늘 갈등하고 말하면서도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선명하고 명쾌하게 뭔가 선택하여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마음에 갈등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맞나? 나는 잘 못하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내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제부터는 네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사과를 하시고 위로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좀 선물을 주세요. 내가 나를 너무 의심하고 구박하고 그리고 '나는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스스로에게 '그동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선물을 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책에서도 그런 부분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추천 방법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가지 경우죠. 그냥 버티는 거죠. 그리고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서 그냥 하고 있는 분. 거의 유령 아닌가요? 좀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계속 죽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 이런 상태이신 분들은 본인의 그 습관이 늘 반복되어 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내가 여느 때도 늘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저항하면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냥 이왕 있을 거면 있으면 되는데 자꾸 저항하면서 여기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수영장에 갔으면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할까 말까 갈등하고 '나 물이 싫은데 왜 괜히 여기 데리고 와 가지고.' 이러고 저항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수영장 떠나면 '에이 그래도 좀 놀 건데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죠.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는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그걸 결정하기 어려우면 "3 개월간만 나에게 시간을 주겠다."라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게 맞는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 3 개월 동안은 이 일을 하지만 내게 맞는 일을 찾을 거야. 그리고 3 개월 후에도 안 찾아지면 그냥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갈등하고 저항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존중감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근육도 자꾸자꾸 생겨야 우리가 근육이 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육도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것처럼 나의 자존감도 자꾸자꾸 연습해야 늘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있지 않은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어느 부분 행동하고 있는 부분은 행동하고 있는 부분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쪼끔씩 쪼끔씩 더 나아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연습 문제로 고객 상담 업무를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객 상담을 하면서 자존감을 연습한다. 네.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